네, 오후 시황 짚어보고 왔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 가까운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더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장 대비 우리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찬찬히 짚어봐야겠죠? 이광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네. 연일 이렇게 5거래일 동안 계속 하락불을 켜다가 오늘은 이렇게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잭슨홀 미팅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이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또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날인데 불구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학습 효과가 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막상 이제 잭슨홀 미팅의 중요한 연설들을 좀 보고 나서 시장은 또 어떤 해석을 내놓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급, 이 수급 또한 역시 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저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수급도 좀 괜찮게 이렇게 네. 보아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는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소식이 있었어요.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인상을 한 게 1년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2.5% 즉 9년 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역전된 이 금리 어떻게 보고 계실지 또 궁금해요. 일단은 물가 상승에 우리 이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은 아마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좀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물가 상승을 잡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금리 인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증시가 더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요. 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도 오늘로서 좀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금리 인상 발표 이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투자 심리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네. 더 올라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일각에서는 3%대, 뭐 많게는 5%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예상은 저도 사실은 뭐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은 4% 이하에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4%대까지 올리는 과정에 경기가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올라올 수 있도록 시간 분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발표가요,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지표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 4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진행한 것이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음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좀 이 과거보다는 좀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 부양 정책이 따라준다면 오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시장에 큰 충격으로 오진 않을 수 있다. 이미 이제 한국은행은 할 수 있는 빅스텝은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속도에 대한 조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도에 대한 조절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주셨습니다. 좀 전에 물가를 또 잡는 게 또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최근에 유럽에서 이 유럽의 이 가스관을 러시아가 중단을 하는 바람에 네.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결국에는 또 하반기에 여러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네. 좀 있는데 이 물가는 어떻게?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반강제적인 인플레이션을 다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또 시장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재차 이루어졌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기 둔화에 대한 심리가 나올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좀 걱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도 좀 부진했고 그리고 현재 이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도 당연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때 급속도로 올랐었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야기될까봐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겁먹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대비는 하되 아직까지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가고 있는 기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도 보시게 되면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와 같이 연속적인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이 글로벌 전체적인 키 맞추기를 위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에 대한 결정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경기 부양 정책과 같은 정책 기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 좀 대비는 좀 필요하지만 좀 키 맞추기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또 뭐 경기 부양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 오후 시장 폭넓게 봐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의 특징주를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이 타픽까지 연결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가요. 카메라 모듈 섹터가 오늘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광무 대표님이 사실 카메라 모듈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캠시스도 살펴봐야 네.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 카메라 모듈 섹터가 LG 이노텍이 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공급을 협약했다라는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했습니다. 전기차 부품으로 1조 원 규모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카메라 모듈 드디어 또 핫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카메라 모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건넸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삼성과 또 애플이 앞으로 이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갤럭시 언팩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죠. 이 때문에 이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을 좀 지켜보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카메라 모듈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갤럭시 이 시리즈에 대한 흥행 소식을 좀 접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카메라 모듈에 대한 활용도가 이제 전장 부품 쪽, 전기차 쪽에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산업 안에서 모멘텀이 좀 연속적으로 나온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테슬라 모터스의 공급이 이제 확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카메라 모듈 시장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종목이 올랐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LG 이노텍에 대한 움직임도 좋았지만 꼭 LG 이노텍에 관련된 카메라 모듈 회사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과정에 있었던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모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카메라 모듈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좀 확장됐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폰 기대감 형성으로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이 이제 또 집중을 받아왔는데요. 오늘도 또 카메라 모듈 이 스마트폰도 좋았고 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카메라 모듈의 이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카메라 모듈이 흐름이 좋은데요. 이 중에서도 LG 이노텍이 가장 또 오전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LG 이노텍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하루에 4~5% 움직인다는 거는 정말 급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은 오늘 하루 뭐 좀 큰 출발 때부터 해서 강했었고요. LG 이노텍에 대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이 좀 바뀌었다. 사실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 다시 되짚어 보면은 최근에 강했었던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또 역시나 다시 한번 재차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캠시스 종목이 그동안에 최근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가장 큰 높이 갔었던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또 탄력을 크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장중 8%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했을 때는 MC넥스 그리고 옵트론텍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동반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LG 이노텍에 대한 소식이 LG 이노텍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이기도 하지만 차량용 전장 쪽으로 카메라 모듈이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모터스 전기차 모델에 들어갔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개수보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개체수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스마트폰에 대한 뭐 판매량도 좋지만 공급되는 수량 자체가 차량용 쪽 들어가는 수량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종목을 좀 더 늘려서 본다라면은 LG 이노텍에 대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성능이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면은 LG 이노텍의 공급을 또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자화전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화전자는 큰 등락폭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자화전자, LG 이노텍이 좀 더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대는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되는 시점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뉴스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캠시스가 8%의 움직임을 또 보여줬고 MC넥스, 옵트론텍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탑픽으로 오늘 자화전자를 뽑아주셨는데요. LG 이노텍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애플의 신제품 기대감도 더해지면은 이제 모멘텀이 날로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이 자화전자의 공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탑픽으로 자화전자 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25,000원 라인대에서 좀 지지선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LG 이노텍 못지않게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나오는 시점, 지금은 예상은 9월 7일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 초반 흥행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까지 본다라면은 좀 9월달 내내 자화전자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예상해봤을 때 25,000원 라인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단단한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라온다라면은 적어도 직전에 있었던 중요한 가격 매물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1차적으로 3만 원 라인대까지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자리에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서서히 다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25,000원 지지선으로 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자화전자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3만 원까지는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메라 모듈 이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대표님께서 캠시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자화전자도 9월 내내 상승을 할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의 신차를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자율주행차는 전기차가 좀 많지 않나요? 그럼 더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전기차라는 인식 자체가 친환경차에 대한 쓰임새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뭔가 미래지향적인 차량, 좀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라는 것을 우리가 탔을 때 좀 뭔가 모델 자체도 굉장히 좀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컨셉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차를 탔는데 뭔가 수동으로 이렇게 막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동 부품이 들어가는 것만큼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능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결국에는 컨셉카 그리고 커넥트카 이와 같은 미래차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또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전기차에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향후에 디젤이라든지 휘발유라든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이 판매 비중 조절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됐고 이제 북미 지역도 이제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쓰임새는 전기차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은 자율주행차가 가장 큰 키워드일 겁니다. 자율주행차이면서 운전자 보호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면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쓰임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에 대한 차량용 전장화에 대한 키워드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시장에 대한 새로운 또 시장이 또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우리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긍정적인 시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분기의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고 네. 하는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저번 주에 이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네. 아가방 컴퍼니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대표님이 이 수유 관련주들도 좀 보자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토픽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조금 더 뉴스가 좀 자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정말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정말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저출산에 대한 이 기록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저출산에 대한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영유아 정책이 앞으로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영유아 관련된 종목들 출산 장려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반사적 이익으로 올라왔는데요. 앞단에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의 산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이 영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한때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춰야겠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이 영유아 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사교육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결에서 좀 봤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장려를 하고 출산 장려의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기저귀라든지 영유아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혹은 이제 이 뭐랄까 옷 그리고 이제 분유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본다라면은 저는 다시 한번 또 아가방 컴퍼니 이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주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가방 컴퍼니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일전에 이제 주가 산하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큰 급등세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종목으로 했을 때 제로투세븐이라든지 그리고 메디앙스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함께 움직임이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아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크지 못했는데 대신에 오늘 캐리소프트와 같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이와 같은 온라인 영유아 교육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뉴스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정부 정책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저는 아가방 컴퍼니처럼 의류라든지 아니면은 분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 탑픽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게 될 수 있는 종목들, 일단 의료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 말씀해 주셨고 또 지로투, 메디앙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교육 관련해서까지 넓혀서 이 아이스크림 에듀까지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탑픽은요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아가방 컴퍼니 지난주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된다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가방 컴퍼니 그러면은 전략은 또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출산 장려 정책이 기대된다라고 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지켜봤는데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출산에 대한 수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최저치가 나왔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주가가 최근에 상한가를 갖고 큰 등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주가의 숨고르기 좀 조정의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느 일정 가격선이 다시 유지되고 기다린다라면은 출산 장려 정책과 같은 영유아 정책에 대한 부분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지선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요, 3,800원 라인 때는 좀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인대가 그동안에 저점권을 형성했었던 매물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왔을 때 이평선을 돌파했었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정부 정책에 대한 뉴스와 함께 재차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 라인대를 좀 염두하고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야가방 컴퍼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속에서 3,800원을 지지하는지 이 라인 계속해서 좀 유의 깊게 보시면서요. 뉴스까지 챙겨 보시면서 이 이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닭고기 관련입니다. 네. 닭고기 가격이 또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할인과 사조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국민 음식인 이 육개 가격도 사료의 가격 인상으로 인상이 네.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사료 가격이 언젠가는 또 잡히게 되더라도 이 육개 가격은 한번 오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또 쉽지 않아서 이게 네. 이 치킨 값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치킨값 이야기를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좀, 네, 그렇죠. 치킨값 네.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킨,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이 닭고기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 한 마리 판매 비용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이 닭고기 가격이다. 근데 이 닭고기 가격이 또 오른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치킨 가격이 가장 걱정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 이 상품들 마트 가기 무섭게 만들어지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치킨 안 먹으면 뭐 다른 거 먹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거라면 이제 뭐 삼겹살 뭐 이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뭐 튀김닭이 아니면은 닭볶음탕이나 예, 백숙으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닭을 또 먹긴 먹어야 되니까 근데 닭고기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일단은 소비자 밥상 물가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마트 가기가 참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닭고기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마진 개선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육개 공급에 대한 이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하겠지만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오른 가격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닭고기를 공급해주는 할인과 같은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닭고기 관련 기업으로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딱 하림이죠. 오늘 대표님도 토픽으로 이제 하림을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하림 한 주 전인가요? 네. 어떤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으로 바이오 관련해서 사업을 네. 확장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네. 사실이 아니다라는 소식에 다시 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림? 일단은 하림은 이제 직접적인 뉴스가 나온 거죠. 하림 안에서 이제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 그대로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이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림에서는 직접적인 호재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최근에 와서 이 치킨 가격 파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불매 운동이 나온다라면은 사실은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뭐 큰 시장에 대한 수치 변화는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림의 이 주가에는 현재 뉴스는 호재다.
할 수 있겠고, 주가는 사실 얼마 전에 뭐 인수 M&A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긴 했었는데, 하림이 사실은 그만한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올 만한 이런 뉴스가 좀 다시 언급될 만한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림은 계속해서 좀 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관심, 기대감의 뉴스가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저는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이 될 때는 저는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M&A와 같은 불특정 이 신사업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는 저는 오히려 그때는 팔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호재성의 뉴스를 좀 더 보시고요. 닭고기 가격 인상만큼 마진 개선이 얼마만큼 또 진행되는지에 대한 시행에 대한 컨센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 좀 확인해 본다면은 3분기 때까지도 이슈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왔지만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끌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닭고기 관련해서 동우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지홀딩스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하림을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 6개 관련해서 탑픽은 하림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일단 호재로서 이 실적 기대감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이후로도 계속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M&A 같은 뉴스 외에도 본사업의 뉴스가 있을 때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농심과 삼양도 어제 네. 그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네. 추석 이후에 인상이 되면은 이 기업들도 역시나 이 호재로 작용을 해서 좀 주가가 또 반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식료품 업종의 이 가격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 네. 좀 걱정도 돼요. 이미 이제 사실은 마트를 자주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자 가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음식료, 식료품의 가격이 매일매일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일단은 지난해 연말 때도 많이 올랐고요. 연초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개별 상품으로 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뭐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참치 가격 한번 오르고 라면 가격 오르고 어떤 과자 한 제품 오르고 다음 제품 오르고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야겠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곡물 가격에 대한 진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전까지는 음식료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살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음식료 업계 업종들의 이 네. 종목들 좀 계속 살펴보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음식료 이 판가 인상에 대한 소식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환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말 때부터 해서 이 상품 가격 판가 인상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 확인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2분기 실적 괜찮았다라고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까지도 확인해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한 10월 달까지는 음식료 기업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이번 주처럼 이 잭슨 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유가 변동에 대한 오펙 회의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금리 변동 이벤트라든지 이와 같이 좀 시장을 경계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때 안정적인 실적주를 찾는다면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뭐 음식료 기업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실적이 확인되는 한 10월 달 11월 달까지도 연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농심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실적 발표 시기에 맞춰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제 오뚜기라든지 아니면은 오뚜기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들 괜찮았고요. CJ 제일제당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소재 기업들도 오름세가 나왔다는 것, 이 점 참고하셔서 음식료 기업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안정적인 실적주 우선적으로 좀 챙겨보는 것도 좋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음식 소재 기업 이 실적 기대감 있는 이 10월 그리고 11월까지 좀 들고 가보자, 좀 짚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3개였죠. 자화전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또 하림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의 시장 움직임도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움직이는 특징주 살펴보면서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 짜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하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요, 타이거 일렉 그리고 화생 RNA, 뉴틸렉스, 모나리자가 지금 상승 탄력이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뉴틸렉스가 26%의 상승으로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 순항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임상 중인 이 치료제가 세 가지인데 대장암 항체 치료제, 그리고 림프종과 위암의 세포 치료제, 또 외종양 관련 치료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제약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 뉴틸렉스에 네. 어떤 호재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순항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고요. 어떤 이제 신약에 대한 발표라든지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결과를 알기까지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거든요.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고 그 시기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결과를 알 때까지의 이 실패와 또 성공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유틸렉스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임상이 순항 중이다라는 중간 소식만 보내줘도 아마 이 주가에 대한 신뢰감은 상당히 크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유틸렉스에 대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뉴스는 막연하게 기업의 오너가, 기업의 연구원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오늘 유틸렉스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포함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큰 호재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유틸렉스의 상승 이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종목으로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화승 RNA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RNA는요, 애플 주가가 뭐 몇 년 내내 250달러에 도달한다,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월가에서 이 멘트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좀 급등을 했다가 꼬리를 달고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급등세를 오후 들어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화승 RNA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후에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해집니다. 아이폰과 관련해 있을까요? 뭐 애플카? 사실은 이제 아이폰이라기보다는 애플카에 좀 더 뉴스를 좀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회사이지만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차량 전장화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좀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이폰 시리즈뿐만 아니라 향후 애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알려준다면 애플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도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카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 후반대로 봤을 때 네. 카메라 모듈과 같은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 형성 괜찮은데, 만약에 직접적으로 애플카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 지금 뉴스에서는 아직 그 뉴스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건 너무나 특수성의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은 저는 차익 실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다라면은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봐야겠지만은, 사실은 이 갤럭시 언팩처럼 애플의 이 신제품 언팩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애플카에 대한 주인공이 된다면 미리 뉴스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추출성의 뉴스도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카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차익 실현 좀 챙겨야 되는, 그 탄력에서는 차익 실현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승 RNA로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정도 이 추측성 뉴스에 대한 대비도 하시면서 단기적인 이슈로 좀 급등을 했을 때 좀 챙겨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 타이거 일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또 12시쯤 부근부터 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타이거 일렉
게임스컴 2022가 유럽에서 열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PC 그리고 콘솔 시장에서는 이제 정말 큰 박람회인데요. 뭐 크래프톤이나 네오위즈는 호평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 타이거 일렉도 오늘 그 소식과 연관돼서 올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젠가 그젠가에서 이 콘솔 게임에 대한 새로운 이제 이 시장 네. 성장 기대감 뉴스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과거보다는 점차 앞으로 계속 비디오 게임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PC 게임의 유저보다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엑스박스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커넥트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비디오 게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연결고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비디오 게임 할 수 있는 콘솔 네. 콘솔 게임이 사용이 많이 되게 되면은 이 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특히나 이제 FC BGA와 같은 칩, 고효율 반도체 기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타이거 일렉은 그와 같은 연동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과 같이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이 차량 전장 쪽에 접근한다. 그러면 카메라만 들어가지 않거든요. 카메라 모듈을 구동시키기 위한 인쇄로 기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기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기판 혹은 차량용 전장 기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하여금 타이거 일렉트로닉스가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오늘 나온 뉴스만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직접적인 뉴스는 아직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오랜만에 좀 다시 주가가 좀 반사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 대량의 거래량이 포함했거든요. 그러면 네. 보통은 오늘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네.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이 움직임에 대한 해석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발표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 12시보다는 살짝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종가에 네. 좀 담아보고 뉴스 나올 네. 때까지 좀 기다려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일단 뉴스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해서 올라온 것이다라고 명확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이 타이거 일렉과 같은 기업들의 동반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면은 같이 들고 가보겠지만은 일단은 오늘은 좀 개별주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그간 거래량을 봤을 때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자체 뉴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뉴스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승폭을 좀 반납하더라도 그 뉴스를 기다리기 전까지는 접근하는 걸 좀 관망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의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락하는 종목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락하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디젠스 그리고 넥슨게임즈, IS 이커머스 그리고 엔투텍, 정원 엔시스가 또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넥슨게임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넥슨게임즈가 지금 15% 넘는 하락으로 1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급락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이 히트2가 이날 0시에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 신작 출시로 인한 주가 상승 재료가 사라지기도 했고 또 어떤 신작 히트2에 대한 실망감도 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넥슨게임즈 사실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신작의 네. 호평을 받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는지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투영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왜냐면은 이 게임을 저는 별로 하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이 얼마나 어떤 이제 스토리와 어떤 이제 기술이 나와 있는지를 보지 못했지만 네. 일단은 이 신작 게임을 접했던 유저들에 대한 목소리가 그래픽이 별로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이 기업의 악재입니다. 일단은 NC소프트가 리니지 흥행 이후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출시됐을 때 이 실제
예고되었던 광고되었던 그래픽 수준을 실질적으로 게임이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NC소프트는 정말 큰 악재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흥행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신작 게임 준비가 굉장히 큰 기간 동안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흥행을 초반에 이끌지 못한다라면은 신작 게임 출시 효과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접하진 않았지만은 히트 2에 대한 그래픽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악재됐다는 거. 그러면은 이 종목은 빨리 뭔가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개파락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17,000원 선 머물러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준다면은 저는 비중 축소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픽이 떨어진다는 말처럼 네. 게임주들에게 악재는 더 없을 것 같아요. 네, 악재가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넥슨 게임즈 그래픽의 이 기대치가 좀 못 미치는 영향으로 오늘 악재로 넥슨 게임즈 15%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OCI도 지금 5% 넘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OCI가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물량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관심권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일단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6%대 빠지고 있는 태용 종목.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올라왔던 위치를 본다라면은 큰 급락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따라주시거나 아니면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더 지켜보셔도 아직 추세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특징주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저희 네. 오후장 마무리 전략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전부터 지금 현재 시간대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라면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이 좀 바뀌어준다면 어떨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전 장 초반 때보다는 수급이 그래도 매수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400억 수준인데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오전보다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매수세를 회복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매수세 전환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장 후반대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참여하셔도 괜찮다. 좀 시장이 장 후반대까지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 살펴보면서 오후장 대응 철저하게 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세계경제TV는요, 정보 채널입니다.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노란톡방에요, 이 세계경제TV 검색하시면 장중대내 우리 이광무 대표님과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되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